민선 8기 들어 도내 일부 시군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16일 6,29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2명 더 늘어 모두 9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원 지역 내 놀이시설 개장이 연기되면서 해당 사업자가 남원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남원시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10개월 사이에 전북 관련 사건이 146%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 기간에만 180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민선 8기 들어 도내 일부 시군이 자체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지급액이 다른데요. 사는 곳에 따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일상회복지원금 예산안은 811억 원. 시민 한 명당 무려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었는지. 재원은 김제시가 올해 정부로부터 확보한 보통교부세 등을 활용할 예정. 보통교부세는 정부에서 재정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의회 심사와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사회는 이미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25일 날 시의회 의결을 통해서 지금 추석 전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렇게 딱 믿고 있는데요. 저희 어떻게 사용할 거라는 것까지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이웃항 고창군도 추석 전까지 80여억 원을 들여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한 가구당 10만 원을 더 얹어주는데 올 초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지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 순창군은 50만 원을 추가 지급했고 정읍시도 일상회복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 원씩 네 번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두고 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똑같이 힘들지만 사는 곳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다 보니 형평성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소외감이 들 것 같네요. 우리 시민도 어려운 만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면 지역경제 활성도 되고 올해 전북도와 14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23.8%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상황. 그렇지만 고물가에 코로나까지 재확산하면서 팍팍해진 가게 살림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재정적 부담과 선심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지역 상권을 살리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16일 6,29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825명, 정읍 325명, 남원 258명, 고창 131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2명 더 늘어 모두 9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안루 인근에 설치한 놀이시설 개장이 연기되면서 해당 사업자가 감사원에 남원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남원 한파우 관광지 내 모노레일 시설자인 남원 테마파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원시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 테마파크는 400여억 원을 들여 한파우 관광지에 모노레일을 설치 운영하고 남원시는 사업비 상당액의 빚보증을 서주기로 지난 2020년 협약했습니다.
하지만 신임 최경식 시장은 사업비가 과다 책정 등의 이유로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10개월 사이에 전북 관련 사건이 146%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약 10개월간 564건의 이 법이 적용돼 180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같은 기간에 229건과 비교해 146%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들에 대해 25건의 긴급 응급 조치와 154건의 잠정 조치를 했습니다. 여름철 동굴 탐방은 더위를 피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지로 인기가 많은데요. 평창군에 위치한 백룡 동굴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조명이나 탐방로가 따로 없어서 탐방이 아니라 탐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김수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치 폭포수가 흐르다 그대로 얼어붙은 듯 벽면에 수많은 석회 기둥이 붙어 있습니다. 빗물이나 지하수가 흐르면서 석회암을 녹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려면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굴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헬멧과 장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제 동굴 입구까지 배를 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의 자연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동굴 입구에 다다릅니다. 동굴 내부 온도는 사계절 내내 10도에서 13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여름에도 서늘해 피서객이 많이 찾습니다. 이제 막 동굴 안으로 들어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다른 동굴들과 다르게 탐방로나 조명이 따로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덕분에 탐방보다는 탐험에 가까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허리를 필 수 있는 구간은 많지 않습니다. 쪼그리고 오리걸음으로 걷거나 옆으로 걸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입구로부터 250m가량 가다 보면 개구멍이라는 곳을 만납니다. 네, 여기는 아기가 뱀일이 하듯이 사람이 기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곳인데요. 사람 한 명도 기어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97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룡동굴 안에는 유독 신기하게 생긴 동굴 생성물이 많습니다. 삼겹살 모양부터 손 모양, 진주,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등을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 탐방 내내 전문 해설가가 동행해 동굴이 형성된 원리와 각종 생성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석회질 성분이 침전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동굴 생성물인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자란 거를 종묘석, 그리고 종묘석에서 떨어진 물방울에 의해서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것을 석순이라고 합니다. 종묘석과 석순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 기둥 주자를 써서 우리는 석주, 이렇게 생긴 석주가 만들어집니다. 실감나게 동굴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다 보니 인기 만점입니다. 더운데 여기 너무 시원해서 좋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만 책에서 보던 거 직접 보니까 애들한테도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동굴 무서웠는데 재밌었어요. 백룡동굴을 탐방하다 보면 아주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엽새우를 비롯한 56종의 생물도 볼 수 있습니다. 동굴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훼손을 막기 위해 평창군은 하루 입장 인원을 24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시간에 달하는 동굴 탐험을 마쳤습니다. 국내에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의 수는 총 14곳인데요. 이 백룡동굴이 유일한 체험형 탐험 동굴이라고 합니다. 동굴 체험이 여름철 피서의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 김수아였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각종 국제회의 등 국제협력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 국제기구의 80%가 몰려있는 반면 비수도권인 전북엔 유네스코 아태무형 유산센터 단 한 곳뿐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유치된 국제기구는 수도권 67곳, 비수도권 17곳으로 모두 84곳입니다.
전체 국제기구의 80%는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국제기구 유치는 마이스 산업 발전의 모멘텀을 형성하는 기폭제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전북에서도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는 국제 지속가능 관광위원회와 국제행사 개최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에 아태지역 국제 컨퍼런스, 2025년에는 글로벌 국제 컨퍼런스를 군산시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국제 지속가능 관광위 임시사무국은 수원시에 위치해 있는데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글로벌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는 2025년 국제 지속가능 관광위 사무국을 유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러한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의회는 1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아흐레 동안 제261회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김제시는 일상회복지원금 811억 원과 저소득층 한시지원금 36억 원 등 1,5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들을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